안녕하십니까, 기세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C 언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왜 하필이면 C 언어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칠 때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요 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 아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초 교양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프로그래밍이 많은 대학에서 이과 계열은 물론이고 문과 쪽, 특히 경영학과나 통계학과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정말 기본적인 교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길은 데이터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통계도 내고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인공지능이다 뭐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빅데이터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느 순간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CPU 능력이 좋아지고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에서, 많은 학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 과목으로 1학년 때 기본 과목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던 시절만 해도 공대생들 중에서도 일부에게 필요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고 또 어디로 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간단한 걸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분야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내가 IT 쪽이 아닌데 왜 배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초다, 21세기 기초다 라고 생각하는, 영어를 생각하실 때 내가 꼭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영어를 제대로 안 배우면 문법 중심으로 배워서 문법만 아는, 그리고 언어는 안 되는 이상한 모드가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을 피하고 실습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논리적 사고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 또는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부분은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진행해도 돼서 쉽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일을 띄워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라는 부분과 알고리즘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변리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특허기 때문에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변리사 업계에는 IT 쪽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학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특허라는 게 그쪽이랑 관계가 있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법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건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거의 이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적 사고가 됐을 때 훨씬 유리하대요. 결국 우리가 실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나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이런 논리적 사고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에세이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서양 교육에서, 그리고 요즘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들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연습도 많이 시키거든요. 역시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단순히 IT에 국한해서 보지 않으시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재는 IT 없이 사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원시 생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분리돼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IT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회생활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더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으세요. 단순히 IT 업종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IT 업종이요. 생각해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배울 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배워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이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T 업계에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같이 미국 엔지니어들이랑 일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괜찮다. 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확실히 달라요. 정말 어떤 회사를 갔을 때 그 엔지니어랑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일하는 셀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체력이 좀 안 좋아서 그 안에 공간을 쿠션 같은 거나 이런 소파 같은 거, 소파는 아니었고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걸 쭉 깔아놨더라고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쓰러져서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IT 쪽이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IT는 여러분들이 한 만큼 그대로 표시가 나요.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형태로 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대학원 랩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도 한 분이 아주 탁월한 프로그래머셨어요. 그분은 정말 다른 분들 타고나셨는데 이분은 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실력만 분명하다면 본인을 분명하게 위치를 딱 잡아놓고 그러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많이 추천드리는 건 실력을 닦으셔서 실리콘밸리로 진출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권해요. 이유는
가보시면 정말 휴가도 많고요. 정말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근무 환경도 너무 좋고요. 페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운이 정말 좋으면 스탁 옵션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력만 갖춘다면 그 기회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정말 이 부분까지 이루어내는, 그러면서도 무언가 세상에 스티브 잡스 말 맞다나 흠집 한번 내볼 수 있는, 이렇게 표시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IT가 대세라서 그래요. 어느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21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하고 IT, 특히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명공학도 최근에 빅데이터 형태로 바뀌었을 뿐더러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DNA가 분석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빅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IT 쪽에서 인공지능으로 굉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생명공학 쪽, 유전자 쪽, 정보 쪽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이걸로 연결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워두시면 정말 넓은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좁은 길을 오셨다면, 겨우겨우 외줄타기를 하신 느낌이셨다면 지금부터 넓은 도로를 달릴 수 있으신 거예요. 제대로 배워두시면. 그 과정이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시고 분명히 해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언어 중에 C 언어냐. 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C 언어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려워요. C 언어를 사용하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랭귀지들은 굉장히 조금만 알아도, 알고리즘만 알아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C 언어를 배워두면 좋은 점이 뭘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 모든 언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언어들의 대부분의 원형이 C 언어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붙고 숨길 거 숨기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편안하게, 그러면서 알고리즘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언어는 현재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대표적인 이유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들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계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을 거의 몰라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C 언어는 하드웨어를 알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나 C 언어 안 쓰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직접 컨트롤할 필요는 없어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시면 포인터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이 포인터라는 개념을 C 언어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포인터를. 하지만 자바만 돼도 포인터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편리해요.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복잡한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킨 것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걸 했을 때 쉬운 건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개발자로 나가실 분들이시라면, 거기가 목표시라면 C 언어는 베이스에 까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히 넓어집니다. 실제로 개발사들에서 인력, 개발자들에 대한 추천을 요구를 할 때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C 언어 또는 C++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는데 없어요. 어렵다는 이유로 다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급 랭귀지는 잘 사용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C 언어를 꾸역꾸역 해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C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언어는요, 조금 걸리면 한 달, 빠르면 일주일이면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다른 언어들을. 물론 하나만 제외할게요. 객체지향 개념은 이건 좀 별도로 배우셔야 되지만 그 외에 부분은 아주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아, C 언어랑 이 부분이 다르네. C 언어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구현됐네. 아, 이걸 이렇게 해놨네. 패키지 이쁘게 잘 만들었네.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런 함수도 있네. 그냥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월해지고 편안해지세요. 쉬운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엔 어려운 것만 남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려운 길을 가면 나중에 쉬운 길이 열립니다. 당연하죠.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그걸 따라오셔서 C 언어를 이해해 보시고 알고리즘을 이해하시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추시고 나면 그 뒤에 닥칠 운명들은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